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3일 정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어떤 조직을 개혁하려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 그리고 바보. 젊은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바보가 조직을 아주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와 가지고 당을 혁신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당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64세인데 미국 이름으로는 존 린턴입니다. 이분이 대대로 한국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교육, 의료 활동을 했던 그 집안의 후손입니다. 존 린턴, 이분이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으니까 인요한으로 불러야 됩니다. 인요한 씨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으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 아무 연고가 없는, 그래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분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인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혁신위원장 인선은 지난 11일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교수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씨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다. 그러면서 와이프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천 룰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된다. 희생 없는 변화가 없다. 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유명한 말,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혁신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보고 있다.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개인 바람이라고 했고요. 자신의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한심스러운 질문을 받았는데, 전라도서 크고 전라도 매우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 한국인이다. 후대한테 더 좋은 세상 물려줄 건가? 거기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며칠 전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게 있는데, 이걸 소개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만 안깁니다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인요한 교수는 정치는 국가 수준에 비해 발전을 못해서요. 소모전처럼 싸우기만 하지 않습니까? 아까 구급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민생 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심각합니다. 한국말로 타협이라고 하면 상대방에 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협이 잘 안 돼요.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괜찮아요. 다만 국민이 바라는 건 싸우고 절충안을 갖고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만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적 지원으로 29번 북한을 갔다 왔는데 인천이나 김포에 내리면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땅바닥에 뽀뽀를 하고 싶어져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 땅과 자유를 지키며 한국 사람과 같이 살았구나 싶은 거죠. 개화기 때 외국 선교사들이 감동받은 게 있어요. 서민들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애국심, 동정심 세계 최고예요.
이렇게 똑똑한데 서로 견제하고 싸워요. 순천 출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기자 질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80년에 광주에서 시민군 통역해주는 소위 급진 진보였어요. 좌파는 아니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전두환 시절에는 2년간 경찰이 따라다니고 엄청 고생했어요.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제가 전두환 모가지 확 잡아야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임 원장 보복이란 게 몹쓸 것이여 이랬어요. 그날 만델라 강의를 30분 받았어요. 김 대통령이 취임식 때 전두환 노태우를 앉혀놓은 것 보고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 민주당 정부는 어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사랑했던 민주당에 대해 인식이 바뀐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노 대통령에게 15분 강의한 적이 있어요. 노 대통령이 우리가 잘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제가 이북 각 도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무지무지 가난합니다. 우리를 상대하려면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들 입장이더라도 핵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담배를 물고 등을 돌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당의 경우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낙동강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로 더 내려오라고 하고 싶네요.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론이나 전달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터리든 반도체든 화끈하게 요구해서 많이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졌는데 실속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말이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조선 사람들끼리 1대1로 앉아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친 것 같습니다.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정권을 싫어해도 북한 주민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 통합도 더디다는 기자 질문에는 아이고 제가 아직도 광주에 내려가면 눈물이 나요.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고 빨갱이 아니냐는 분이 여전히 계시는데 당시 시민군 대표 연설을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연설 첫 마디가 우리를 빨갱이라고 그래서 미치겠다. 우리 애국가 부르고 매일 방공구호 외친다 였어요. 정율성 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전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이념을 넓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가담하여 우리를 괴롭힌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북한 군가를 만든 사람을 광주에서 기리는 건 광주 사람을 오해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광주시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특히 대북관계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모셔온 사람이 내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물론 간단치 않죠. 정권을 준다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정당에서 좌파와 싸우는 정당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매력 있는 정당이란 평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2021년 30대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 중도층에 속하는 사람, 젊은 층이 이 정당이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즉 20대, 30대 중도층을 잡은 그래도 0.73%포인트 밖에 안 되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이 지지 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지 기반을 깎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지리한 싸움을 통해서 2030 세대가 떨어져 나가고 중도층도 따라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 등장한 김기현 체제가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해서 이 지경에 와서 다시 혁신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준석 등장 바로 그 전의
국민의힘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교수, 정치에는 문외한인 정치를 논평했던 사람이 바로 그 정치판 속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림을 보여줄 것이냐 기대도 되고 다소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